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중년 남성이 복권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인생 역전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실망한 표정으로 복권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 주식 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상위 1%가 전체 부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평생을 일해도 그들의 반만큼도 모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함정,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고 그는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그는 통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30년을 모았는데도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할까요?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김 부장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이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품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학원비를 댑니다. 결국 벌어들인 돈은 모두 소비로 사라지고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99%의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 조급함이라는 독. 이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김 부장의 실패를 보고 일찍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원금을 까먹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다음 날 오르기를 기대했고 일주일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팔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덥석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신이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산 주식을 10년, 20년 보유합니다. 그 사이 주가가 폭락해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떵져도 불안해서 팔아버리고 조금만 올라도 욕심이 나서 더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조급함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누가 비트코인으로 억대 수익을 냈다, 누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시작한 투자는 10중 8구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공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기회비용이라는 독. 박 과장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이 부장의 실패를 보고 절대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만 꾸준히 들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의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같은 금액을 주식과 부동산에 나눠 투자했는데 박 과장보다 5배 이상의 자산을 모았던 것입니다. 박 과장은 안전했지만 대신 엄청난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함정, 기회비용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20년 전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과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돈이 돈을 벌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에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공부도 하고 조급하지 않게 투자하고 기회비용도 고려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함정,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최대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돈에 대해 공부했고 조급하지 않게 투자했으며 기회비용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뭐하러 그런 어려운 거 공부하냐? 그럴 시간에 차라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 가족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두쇠같이 사냐고 했습니다. 결국 최대리는 주변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가족들과 외식하고 그렇게 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함정입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주변에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투자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 이야기는 여전히 터부시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이고 투자 이야기를 하면 위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99%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함정이 너무 많고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으론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1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작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려다가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십시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사보고 팔아보고 손실도 보고 수익도 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셋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에도 그런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면 중간에 지쳐 쓰러집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해서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그 차이는 돈을 대하는 태도,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부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99%의 평범한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바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 대신 투자 영상을 보는 것, 친구들과 술자리 대신 도서관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100억이 생겨도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금방 다 잃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올바른 태도로 꾸준히 간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변명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